안녕하십니까. 노설계TV의 조규배입니다. 제 영상은 구독료가 없습니다. 구독과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추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모 일간지에 실린 버스 기사님이 국민연금 감액과 관련된 하소연을 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에 대한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민연금을 받는 중에 월 200이나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버는데 국민연금을 대폭 삭감한다. 이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는다. 내가 낸 돈 내가 받는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래 그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은 최저 생계비를 드리는 보충적인 수단이고, 그 이상의 다른 생계 수단이 있을 때는 연금을 지급을 정지하거나 이제 줄인다 하는 것이 이제 사회보장의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에서는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이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보충적 생계수단이라 해서 지급을 정지한다든지 감액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2015년 7월 29일 이후에는 그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요, 구간별로 차등을 주고 감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세금 공제 후에 손해지는 금액이 월 235만 원을 초과해서 최소 한 334만 원 정도는 되어야만 몇천 원부터 5만 원까지 이렇게 감액을 하고요. 연소득이 1억 정도는 돼야만 받는 연금 액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액을 하고, 그리고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 5년간만 그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 일간지에 소개된 어느 버스 기사분의 경우는 2015년 7월 29일 법 개정 이전에 연금이 청구가 돼서 그런데요, 보통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근로자 평균 임금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균 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서는 첫 해 50% 정도 지급을 감액을 하고요, 매년 10%씩 올려서 6년째에는 100%씩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법 개정 전인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신청을 하신 거고요, 세금을 떼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계속 있었던 경우입니다. 많이 마음이 상하셨을 텐데요,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달라지고 그 완화된 내용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감액 또는 정지 제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요, 2019년도 감액이 시작이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는 월 평균 235만 원 넘어야 됩니다. 매년 그 기준이 조금 틀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전액 감액이 아니고 최대 2분의 1까지만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의 그 틀린 점, 공무원연금의 틀린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틀린 점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조기 수령이 아니라면은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까지인데요.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달라지는 기준점 이상의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있을 기간 동안 평생 동안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틀린 점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요, 우선 그 지자체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에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 기준 이상의 월급이 있을 경우는요,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됩니다. 그 취임해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법이 적용되는 그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그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시장 또는 군수, 지방자치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도 그 기간 동안에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기준으로만 5년간만 적용이 되고, 뭐 선출직 취임이라든지 다른 데 뭐 취업을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액되는 내용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뭐 국민연금을 신청을 하신다 그래도요, 향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합계가 세금을 떼고 월 235만 원 미만이면은 감액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세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의 합이 253만 원 정도가 돼서 23만 원 정도 초과한다. 그럼 국민연금은 9천 원 정도, 공무원연금은 약 5만 4천 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5만 원을 111만 원을 초과해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346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약 6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인 경우에는 9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요, 기준점보다 300만 원 초과할 때, 즉 연금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36만 원을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 30만 원이 감액이 되고요, 공무원연금은 30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많지 않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절반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시겠지만요, 굳이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원인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은 보충적으로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외에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줄임으로써 기금이나 재정을 절감한다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득 재분배의 목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서 절감되는 금액도 적고 고객 만족도나 연금의 신뢰도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지만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그런 외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노후 설계는 연금보다도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감액이 서운하시더라도 감액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현재 있습니다. 감액을 걱정하시지 말고요, 마음 놓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